네,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마감 앞두고 두 프로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우원명 한국의결권 대행 증권맨리그 부대표 그리고 김흥태 MTNW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수는 여전히 답답한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번 주에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요일장 마감까지 코스닥 제외하고 지수만 놓고 보면 반전이 없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고 저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원명 부대표님, 일단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 코스피가 이 60일선을 결국은 깨면서 이번 주 마감이 되나 봅니다. 코스닥은 또 빠르게 줄여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악재 소화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동안에 이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성장 섹터에서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올라온 실적들이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를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최근에 불과 이제 6월 말까지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어떤 종목들, 성장 섹터에 주로 포진해 있는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부진할 수 내지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치주 쪽이나 아니면 코스피 그 시가총액 상당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가 발표했잖아요. 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뭐 기대감도 있었고 약간 실망감도 같이 이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사실 지수 2,600 코스피 위로 초올릴 만한 더 그 위로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세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타이밍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시장이니까 실적 나오는 실적들을 좀 확인해 봐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보다는 조금 이를테면 어떤 뭐 불안감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의 어떤 투자 심리가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악재들이 안 좋을 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다. 예. 그렇게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후 들어서면서 코스닥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전지들은 너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예. 실적 시즌에서 자유롭나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쪽에 관련된 부분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최근 낙폭을 좀 줄인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를테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요. 그래서 양극재 중심으로요? 예, 그렇죠. 네. 뭐 이 부분과 연관돼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상당히 그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성장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가장 우월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수급이 전체적으로 일때면은 뭐 다 올라가는 수급이 아니고 뭐 한정적인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역시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 지금 2차 전지와 연관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97만 원 돌파했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다시 직고점까지 올라가려는 시도 39만 원을 회복해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확실한 쪽으로 쏠림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양시장 차별화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이야기도 하셨는데 간략하게 또 김웅태 위원님께도 여쭤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예상을 그래도 상회했어요. 네. 6천억 원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리고 LG전자는 조금 전 실적 내놨는데 9,600억 원 기대치를 밑돌아서 8,927억 원 하회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고 네.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일단은 뭐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1분기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4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아직은 뭐 물론 이제 잠재적 실적이지만 네. 아마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다는 걸 이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난 1분기 실적도 6,400원에 대해서 언더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6,000억에 대한 이제 실적이라면은 역시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재고를 좀 잔고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적이 또 개선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동안에 코스피가 워낙에 또 강세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 봤을 때 역시나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쏠리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대형주에 대한 무거운 모습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가면은 삼성전자도 아마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오늘은 뭐 12.7% 오늘 상회하면서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도는 나쁘지 않은 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뭐 워낙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위주에 대한 흐름도가 워낙에 또 수급이 적게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LG전자에 대한 흐름도도 약간 좀 약세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정도는 단기적인 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상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한 심리를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주가를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1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또 회복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둘 다 오늘은 시장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점검해봤고요. 오늘 두 분이 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쪽으로 가서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보죠. 네, 첫 번째 소비 관련주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MZ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전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신 이유 조금 신선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오늘 시장이 워낙 가라앉아 있고 거기서 어디 기회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던 실적 시즌, 그다음에 뭐 성적표, 그다음에 뭐 성장 섹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성장 섹터의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되는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가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조금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은 좀 빠질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식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소비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뭐 변동성이 좀 낮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 트렌드가 상당히 극단적인 부분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상당히 이제 고가품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저가품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나 흐름, 그다음에 MZ세대의 어떤 특성 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은 정말 철저한 가성비, 싸든 비싸든 그다음에 정말 철저하게 개인의 취향에 집중하는 어떤 소비 형태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뭐 오마카세나 거지방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처음 들어봤어요. 신조어를. 그런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제 그 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이런 빠르게 변화되는 트렌드에 그 어떤 발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골고루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잘 파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 아이템 한 가지가 히트를 치게 되면은 그게 그 기업의 어떤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롱런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주가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식품과 연관된 종목들을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카세는 스시 집에서 네. 많이 이제 탄생해서 셰프에게 맡긴다. 그렇죠, 예.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고객에게 이제 준다라는 코스 요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거지방은 거지방이라는 신조어 자체가 MZ세대 트렌드라고 하는데 아낄 때 확실히 아낀다 이 아주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소비를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소비를 하지 않는 패턴을 이제 거지방이라고 이제 그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짠테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의 양극화의 움직임이 계속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셨어요. 김 의원님, 지금 보면 이 유통 섹터를 둘러싼 투심은 여전히 안 좋지 않습니까? 1분기에도 드라마틱하게 뭔가 좋아진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쪽이기도 하잖아요. 백화점, 면세점주 주가 그 때문에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이 트렌드를 반영하게 된다면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등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대한 모습들은 반등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은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실적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 동향에서 지난해 5월에 대한 이제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 액수냐면 19조 2천억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인데 아마 2001년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19조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는 모습 때문에 엔데믹 효과로 인해서 여행으로 가는 상품들도 많이도 나와 있고 특히나 이 19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여행과 교통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2조 원이 넘었다는 것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에 대한 이제 많은 소비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엔데믹 효과를 이해서 계속 증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너도 나도 해외여행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면세점들에 대한 이제 소비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하는 시점은 좀 이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향후 반등하는 시점은 이제 조만간에 멀지 않은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행 항공 상품들이 워낙에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대한항공마저도 이제 또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고 또 저가 항공 있는 LCC 그런 저가 항공들도 이제는 가까운 일본 거리도 많이 가잖아요. 거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반등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항공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뒤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면세주라든지 백화점 이런 호텔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좀 반등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후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소비 섹터에 있는 면세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한번 나타날 거니까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 상태에서 좀 3, 4분기 정도에 대한 실적 보면서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품에 대한 특수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아직 그렇게 주가에 크게 녹아들기엔 조금 아쉽다. 수치를 좀 더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방금 오마카세와 거지방이라는 이 트렌드를 극명하게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 대표님께서. 거기에서 편의점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7월 4일에 이 리서치 쪽에서 메리츠 증권 리서치 팀에서 이 리포트를 내놨을 때 편의점 쪽으로도 이렇게 짠테크가 유행하면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편의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제가 항상 여행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역대급 엔저라고 해서 일본 쪽으로 쇼핑을 많이 하러 가는 네네.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단기적으로 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번에도 지난해 16일부터 선 판매되고 있던 우리 그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나왔던 테라 맥주도 일본 편의점에서 이제 흥행을 하면서 물론 선판매지만은 일본 편의점에서 완판됐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소 좀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반등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소비 심리도 역시 좀 더 우리 면세점과 같이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더운 날씨에 맥주가 또 많이들 이제 소비할 거라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물가 상승 요인으로 봤을 때 맥주가 그렇게 많이 잘 팔릴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또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날씨도 덥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배달하는 이제 음식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오히려 식품업 쪽에 대한 관련주들을 더 먼저 보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원명 부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고가라고 해서 사치품 반영되는 백화점 면세 그리고 짠테크가 반영될 편의점보다는 지금 김 의원님도 식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둘러싼 재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계속 트렌드가 살아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편의점이나 이쪽과 연관돼서는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식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식품 시장의 어떤 확장성보다는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그 시장을 늘 넓혀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에 우리가 식품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하면 뭐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 기업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좀 찾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픽 거기서 가져와 주셨어요? 농심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라면 괜찮아요? 가격이나 관련한 논란 다 반영된 거예요? 일단은 뭐 가격이라는 건 사실은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도 있고
최근에 어떤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입김 내지는 뭐 어떤 권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뭐 변동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뭐 그 효과는 길게 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그다음에 소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어떤 소비량과 뭐 크게 뭐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농심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확장성을 더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 내지는 기업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판단이 계속 말씀을 드릴까 농심 관련해서 네,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지금 조정 다 딛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그래서 어떤 포인트나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했던 현지화 전략, 특히 이제 K 컨텐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K 컨텐츠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K 푸드라는 그런 개념에서도 북미 쪽에서 상당히 그 브랜드 이미지나 국가 이미지 또는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K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실적들은 굉장히 잘 나올 거거든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뭐 K 그 엔터라는 게 이를테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뭐 K 그 예를 들면 뭐 K 어떤 뭐 아이돌 그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시간이 지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엔터테인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출연하는 원전이라고 저는 올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정말로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로 정말로 그 어떤 그 가시화된 내지는 뭐 의미 있는 실적을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실적들이 많이 늘어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K푸드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국내 어떤 식품 관련된 회사들이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판단에서 농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조정이 기회였나 봐요. 얼마까지 그러면 반등 여력 보세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45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40만 원, 41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액 자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분기보다는 좀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 같은 동기 기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실적 부분에서도 사실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가격은 일단 직전 고점이 45만 원 정도를 기술적으로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일단 121선 이동평균선에 걸려있는 38만 원 놓고 대응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만 원대 다시 신고가까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 K-팝을 인기를 중심으로 한 이 식품주 그 안에서도 오뚜기와는 확실히 다르죠. 해외 매출의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심 탑픽 전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는요. 이번 주에도 좋았던 전기차 관련주, 조금 범주가 넓죠. 2분기 테슬라와 리비안의 인도량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속에 관련주의 움직임이 내내 좋았습니다. 이쪽을 선정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시세가 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위원님. 네. 오늘 에코프로가 갑자기 장중에 또 후반기로 갈수록 90만 원을 계속 안착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또 갱신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얼마 전에도 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 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화신도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오늘 좀 조정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에서 후발주로서 아진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한번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의 전기차 부품주들 또는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하반기가 시작은 됐지만 이제 2차 상승 랠리가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하반기 실적에서 봤을 때는 뚜렷하게 나올 거라는 또 모습도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아직까지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있고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를 기준 놓고 본다면은 에코프로가 항상 급등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이면은 조정을 받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후발주로서 움직이니까는요.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워낙에도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좀 더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관련주라는 건 부품주라는 것은 일단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이렇게 넓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넓게 보는 게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부품에서 배터리도 괜찮은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죠. TCC 스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받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알루미늄 관련된 또 이런 소재 부품들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 부품, 핵심 부품들도 엔진에 들어가는 이런 철강 업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신, SL, 오늘은 성우하이텍 또 한 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을 말씀하셨기에 여쭤보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 완성차의 낙수 효과를 발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테슬라, 리비안 다 인도량 좋았다고 해도 현대차의 판매가 하반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전히 피크아웃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금리 하반기에 2차례 거의 뭐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타격 입지 않을지 괜찮아요? 이미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확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 이미 예상하고 있고 어차피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금리 인상은 2번 연차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따라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현대차가 또 실적이 또 좋을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들에 대한 실적이 또 높으면 높을수록 같이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게 또 중소형주들, 부품주들도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 시즌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잘 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현대차의 전동화 전환 전략 발표가 나오면서 부품주 안에서도 양극화를 달리다가 대형주인 현대위아, 모비스 쪽으로도 강세가 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주가를 좀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형주들은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이 부품주 안에서의 대형주, 중소형주, 우어명 부대표님 선택은 어느 쪽이에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차 북미 지역에서 매출 호조, 특히 이제 그 친환경차,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 쪽은 워낙 그 더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을 이미 시행을 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특정 섹터를 얘기한다면 실제 자동차 쪽, 전기차 쪽이 사실은 가장 지금 핫하게 그래도 성장을 이어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대형주자, 소형주자의 구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뭐 소형주 쪽에 사실 많이 오리엔티드 돼 있죠.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고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 HL 만도 같은 여러 가지 대형주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뭐 조금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그 완성차 쪽의 어떤 그 부품 대형사들도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대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단이 아무래도 상당히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들도 보면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성화이텍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뭐 화신산업, 덕양, 그다음에 이를테면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돼서 자동차와 연관된 그 기존의 어떤 개솔린, 그러니까 가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석유를 이용한 그 부품사들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경우는 뭐 흔치 않고 이제 같이 좀 맞물려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돼서 자동차와 연관된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모멘텀이 다른 섹터보다 역시 충분하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대형주보다는 좀 재미가 좀 덜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아마 실적들도 나쁘지 않게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수혜는 고르게 봤는데 거기에서 선택적인 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새롭게 부품주 안에서 두각을 드러낸 쪽이 리비안 관련주였어요. 뭐 포스코 인터는 예전에 했던 계약에 조명받으면서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괜찮고 반면 동국 RNS는 또 밀리고 테슬라 효과 받았던 명신산업도 오늘은 크게 또 밀려요. 이쪽 연속성은요? 뭐 리비안이 사흘 내내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비안 관련주들도 빠짐없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랬겠지만 이 에코프로 간다고 해서 모든 2차 전지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동국 RNS가 갑자기 급등했던 이유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중국에 대한 이런 모습들, 미중 갈등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요. 리비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아직은 뭐 이번에 인도량도 예상치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 뭐 트레이닝을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된 업종들,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20%는 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속적인 추세 상승으로 좀 대장이 될 수 있는 부품주는 어디라고 보세요? 탑픽?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동사도 리비안 친환경 시트 소재를 또 공급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리비안으로? 네, 리비안만 하지 않고 근데 현대차에게도 또 친환경 시트를 또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뭐 캐나다 몰리브덴의 관계발권을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21%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자원 전쟁이 또 시작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는데 오늘 동국 RNS가 좀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같이 후발주로 엮였던 대원화성도 오늘 같이 좀 밀리고 있고 네. 에코캡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21선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뭐 워낙에 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한 3,2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고 3,200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뭐 3,500원까지 정고점까지도 바라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에 또 가볍고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세게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뭐 20% 정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노려봐도 되니까는요. 손절가는 2,600원 선까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대응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탄력 차트가 동국 RNS랑 아주 동일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회 지금 잡아주신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원화성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리비안 시트 소재 공급 업체입니다. 3,200원 1차, 2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이 3,500원까지의 잠재력도 있습니다. 대원화성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지을게요. 우원명 부대표, 김흥태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